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50원 인상했습니다. 인상 요인이 뭐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인상 원인을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에 따른 우편 수요 감소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해마다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절감 효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카카오, 네이버 등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전자고지를 발송해 주다가 이후 열람문서의 비용을 첨가하고 이제는 발송과 수신 비용까지 요구하면서 비용도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의 원가 분석과 소수의 데이터 독점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 상생형 사업으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2019년 2,668만 명보다 2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산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정한 본예산 12조 9,202억 원과 거의 같은 규모인 12조 9,195억 원이 보험료 수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수입 변화가 없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50원 인상했습니다. 인상 요인이 뭐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파악을 못해요? 네, 택배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편요금 인상 부분을 제가 파악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인상 원인을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에 따른 우편 수요 감소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그림과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우편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메일, 카톡, 문자 등 모바일로 보내는 겁니다. 아시죠? 네, 압니다. 전자고지 유통 건수는 2019년 1,379만 건에서 2020년 4,293만 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도 2019년 39개 기관에서 2020년 136개 기관, 2021년 1분기 기준 188개 기관으로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19년 전자고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CI 정보를 일괄 변환하는 것을 임시 허가하였고 이를 통해 9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으로 비용이 절감했어요? 예, 우편요금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전자고지로 인해서 2년간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손치더라도 우편요금 50원 인상으로 연간 1,397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고지 관련 정부 예산 100억 원을 합하면 단순 계산해봐도 2년간 2천억 원의 비용이 초과 지출된 겁니다. 하면서 비용도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는 또 업체와 의뢰 기관 간에 협력할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세요. 실제로 한 정부기관은 카카오페이와의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문서 발송량은 그대로인데 작년보다 1억 1,374억 원이 증가한 2억 4,57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건당 비용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쟁의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그 기관과 업체 간 협력, 그러니까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협상도 하지 않고 있고 기업이 대부분 요구하는 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올해도 공인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가 비용을 인상하기로 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의 전자고지 건당 비용은 5원인데 비해서 과기부의 전자문서 사업은 110원 이상입니다. 원가 분석 해봤습니까? 네, 그 행안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 비서는 그냥 이 알림톡 기능만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전자문서인 경우는 등기 우편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유통 이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등기 우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것도 다른 면도 있지만 이외에도 인터넷 진흥원과 공공기관과 업자 간의 통계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가 아주 크고요. 나중에 자료로 다 제출해 주겠습니다.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문서 수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 약관으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정이나 MOU 체결 등 기관이 아닌 업무 담당자가 개인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어떠한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라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표준 계약서 마련이나 표준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추진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했어야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이문서를 없애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고지가 발송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되는 모바일 전자고시 사업은 국민이 아닌 데이터 독점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의 원가 분석과 데이터 독점 기업이 아닌 소수의 데이터 독점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 상생형 사업으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조사하고 대응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대행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서 시스템 통계 오류, 국가계약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또 기재부 장관께 묻겠어요. 기재부 장관도 행안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제기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국회 예산 심의 전에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짚어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재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노동부 장관께, 고용노동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2019년 2,668만 명보다 2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산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정한 본 예산 12조 9,202억 원과 거의 같은 규모인 12조 9,195억 원이 보험료 수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수입 변화가 없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파악을 제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금 운영을. 정부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께 자발적 기부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얼마나 기부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작년 연말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73만 5,627명으로 2,782억 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 전액이 특별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했습니다. 돌봄 노동자요? 네,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이 다르네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개별 수혜자의 성명, 지출 사유, 수혜 인원까지 세밀하게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이 요구하는 거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공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기부금이기 때문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계정에다가 집어넣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되고 제대로 내역도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점 못 느낍니까? 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국립대학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해서 모집된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존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출 용도와 수혜 인원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공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집행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의 집행률이 수정예산 계획 대비 무려 623%나 됩니다. 특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3조 9,090억 원으로 수정 계획 대비 714%로 엄청나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유 재원을 계획보다도 무려 700% 이상이나 많이 모아놓고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공자기금에서 돈 얼마 빌렸습니까? 7조 9천억 원 빌렸습니다. 4조 7천억 원 빌렸습니다. 이자로 얼마 냈습니까? 약 1,2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680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5조도 안 되는 돈을 빌리는데 무슨 1,200억을 이자로 내요. 134억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결산 결과는 여유 자금이 4조 원이나 됩니다. 즉 4조 7천억 원을 빌려서 쓰지도 않고 이자로 134억 원을 지급하고 낭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스란히 빌린 돈을 그대로 4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금 운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이 되고 있는 거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왜 돈을 빌려갖고 여유자금을 이렇게 몇 조씩이나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100억 이상을 지급하면서. 예산 기금 운영 계획을 잘못 수립했고 예측도 잘못했고 다양한 변수를 동원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성할 점 없어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대로 높이고 계획대로 거의 똑같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오차율을 가장 적게 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쓰지도 않을 차입하지 마세요. 이자 많이 주고.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측을 잘못하고 기금 운용을 잘못함으로써 내년 보험료 인상되는 거, 또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송구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보형보험 기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노사의 의견을 구해서 최소한 수준에서 인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유 자금이 은행에 고스란히 그냥 예치돼 있는 낮은 이자로 비싼 이자로 빌려와가지고 이자 주고 빌려와가지고 낮은 이자에 4조 이상이 그대로 은행에 저금돼 있는 거예요.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기금의 용도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개선 방안과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실업급여만 압니다. 하더라도 한 달에 1조 원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결산 결과는 여유자금이 4조 이상 남아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원장 권한 대행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산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재무제표 기록 이후에 국가재무제표상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2018년에 8.8조 원, 2019년에 6.9조 원, 2020년에는 9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이 해마다 결산 검사를 하는데 왜 이러한 오류들을 제때 확인도 못하고 회계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네, 저도 그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생각을 할 때 이런 회계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의 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직접적인 어떤 현장 실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좀 제약점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래야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결산 검사하는 권위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스스로가 회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연간 10조 원 정도의 오류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고치겠다는 말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당장 고쳐야죠. 네,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그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처리 지체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 결산 결과도 국방부 2조 6,884억 원, 국토교통부 2조 5,09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 3,444억 원 순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 정정이 3조 7,382억 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 2조 원, 국유재산 대장 가액 오류 1조 921억 원 순입니다. 감사원장이 이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임기 중에 대통령을 나가네 마네 하면서 다니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시정도 계속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적 오류 가능성을 지속시켜서 국가 회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매년 국가재무제표 오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업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원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부처가 결산 보고서의 오류나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어느 한 부처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 결산 보고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되고 또 독립성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감사원들은 감사 보고서에다가 민간 회계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식의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사원은 보시면 아시지만 중앙행정기관과 통합결산보고서에 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영국 감사원도 5개 사항에 대해서 단서를 달기도 하고 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결산 검사 결과를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권위도 올라갈 겁니다. 감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저기 기재부 장관인데요. 한 가지만 좀 답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에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한 4조 원 이상이 예치가 돼 있으면서 좀 기금 운영이 잘못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적립금이 한 7조에서 9조 원 됐다가 작년에 갑자기 돈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소요되면서요. 그 자금을 써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3, 4조 원 돈이 부동산에 장기 투자가 됐다든가 또는 정기적금으로 돼서 포트폴리오상 기금의 운영상 그렇게 해서 해지하지 못하던가 또는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도 한 1조 2천억 정도를 고보기금에 줬고요. 예수기금도 4조 7천억을 고보에다가 저희가 예수해 줬는데요. 부득불 돈이 아마 고보기금에서 있는 돈이 좀 잠겨 있고 급하게 돈은 필요해서 일반회계하고 공자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면 빌리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의원님 지금 그렇게 비싼 이자 주고 빌려가게 해서 그냥 잠궈놓습니다. 고보기금에서 실업급여는 당장 줘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재정이 그래서 작년만 6조 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고보에. 대신 이제 적립금이 이제 부동산이나 장기 예금 예탁으로 돼 있어서 해지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가 있고 그리고 회수가 잘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그렇게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보조도 주고 공자기금에서 꿔주기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예, 의원님. 예. 기금이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기금 운영만이 아니라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말 기재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쌓아놓은 돈이 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빚은 빚대로 내고 국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기금을 200조 이상씩 여유 자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개혁 방안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200조의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이고 나머지 기금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의 취지는 여의자금은 포함해서 기금 운영 계획을 좀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한번 다 기금 전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시고 우리 국회에도 네. 그 점검한 결과를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양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장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